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존하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저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트위터 X죠. 예, X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부제는 일론 머스크가 산 것은 트위터가 아니라 세계 금융 권력이었다. 2025년이 시작이다. 입니다. 네, 2022년 트위터 인수 때문에 세계적인 소란이 생겼었죠. 언론의 자유가 필요하다라는 말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에 관심을 드러냈고 처음에는 장난이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분을 하나둘씩 매입을 하더니 어, 트위터 이사에게 공식적으로 트위터 인수 의사를 날렸고 법적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소란이 있었습니다. 뭐 인수를 안 하겠다. 뭐 지표 같은데 문제가 있다. 그러더니 트위터 이사회에서는 법원에 고소를 했죠. 그래서 법정 공방도 했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얼마에 샀냐고요? 61조 원 정도에 샀습니다. 자기 돈이랑 빚 함께해서 샀고 이후에 비상장화까지 했습니다. 전체 인수금이 달러화로 440억 달러 정도인데요. 이 중 310억 달러는 일론 머스크 돈, 130억 달러는 빚입니다.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모건 스탠리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바클레이즈 같은 글로벌 뱅크들이 돈을 다 빌려줬고요. 인수 직후 트위터는 바로 비상장 처리가 되었습니다. 네. 인수 이의 평가가 어땠냐면요. 최악이었습니다. 언론들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M&A다 라는 기사들을 연일 쏟아냈고요. 광고주들이 굉장히 많이 이탈을 했어요. 이유는 일론 머스크의 그런 급진적인 정책 때문이죠. 그래서 실적도 많이 악화가 됐고요. 투자자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투자자들은 20% 손실을 감수하면서 손절을 해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당연히 다 계획이 있었겠죠. 다른 그림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인수일 이후에 언급한 내용에 따른 것인데요. X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다. X는 위챗과 같은 슈퍼앱이 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사실 일론 머스크를 봤던 사람들에게는 엄청 생소한 내용은 아닌 게요. 일론 머스크의 첫 번째 창업 아이템이었죠. X.com이었고 페이팔이 되었죠. 근데 이 X.com 페이팔 때 일론 머스크가 줄곧 외치던 그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금융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Everything 앱이에요. 그때부터 일론 머스크는 금융 앱을 만들고 싶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 이 페이팔 때 로드맵이 있는 거죠. 이 기사는 트위터 인수 이후에 첫 번째 직원 간담회에서 일론 머스크가 한 말들을 발췌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도 페이팔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 간담회에서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을 언급하면서 말한 내용은요. 트위터에 잔고를 만들 것이고 이 잔고에 높은 금리를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간편하게 송금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대해서 이 간담회 때 한 직원이 그러죠. 은행 아닌가요? 그거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 은행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네, 놀랍게도 더 나이가 들어 보이지만 이때가 1999년입니다. 머리가 많이 비었죠. 돈을 많이 벌고 머리를 심은 것 같습니다. 그 이 첫 창업 엑스닷컴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루고자 했지만 이루지 못한 꿈이 있었죠. 금융 슈퍼앱, 인터넷 은행을 만드는 것입니다. 줄기차게 그는 이 꿈을 놓지 않았던 것 같고 트위터를 인수함으로써 이 꿈의 실현을 좀 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트위터 인수 이후에 한동안 좀 소식이 잠잠했어요. 그러다가 2015년 1월 올해죠. 예, CES 때 엑스의 CEO인 린다 야카리노 전 MBC 유니버설 글로벌 광고 총 책임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엑스머니 어카운트가 2015년에 출시될 것이다. 확실한 날짜는 아직 컨펌되진 않았다. 그리고 야카리노가 또 얘기하죠. 파이낸셜 타임즈에 엑스머니 페이먼 앱은 미국에서 먼저 출시될 것이고 모든 커머스 이코시스템과 금융 시스템을 합한 것일 것이다. 그래서 엑스머니에 대한 언급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트위터가 물밑에서 하고 있는 작업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있는데요. 이 머니 트랜스미터 라이선스, 송금 라이선스를 주별로 따는 것입니다. 이 라이선스가 뭐냐면요. 미국에서 돈을 대신 보내주거나 보관하거나 결제하려면 필수인 라이선스거든요. 근데 미국은 좀 특이한 게 미국은 주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주마다 이 라이선스를 따로 신청해야 돼서 50개 주 다 따르면 몇 년씩이나 걸린다는 게 좀 이슈인 것입니다. 근데 거의 다 땄습니다. 4월 18일자인 기준 자료인데요. 44개 주에서 땄고요. 현재 남아있는 주는 델라웨어, 하와이, 매사추세츠, 뉴욕, 베르몬트, 워싱턴, 위스콘신 이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 따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엑스머니 앱이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징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역시 채용이죠. 보안 관련 인력 보안 관련 엔지니어들의 채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제로 트러스트 IAM이라는 스택은 지갑과 송금 시스템의 핵심 보안을 담당하는 기술 스택이라고 합니다. 즉, 금융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안 엔지니어를 뽑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모두 X의 공식 채용 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채용 공고입니다. 그리고 엑스머니 계정이 있거든요. 2024년에 출시가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2025년에 엑스머니가 출시될 것이라고 프로필에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월 25일에 올해 하반기에 엑스머니라는 결제 피처가 출시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5월 26일에 엑스머니는 매우 제한적인 베타 액세스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6월 2일에는 엑스머니 엑스챗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피처가 들어갈 것인데 비트코인 스타일의 암호화가 된 그런 메시징 기능일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요, 이 앱을 뜯어보게 되면 그 안에 코드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코드를 유저들이 막 뜯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코드를 뜯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카드 X앱 안에요. 카드 배송 상태를 확인하는 내용, 피인을 설정하는 내용, 카드 잠금이나 도난 분실 신고를 하는 내용, 뭐 버추얼 카드 옵션 이런 게 앱상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X앱이 단순 송금 앱이 아니라 은행 앱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제일 커뮤니티에서 의견이 분분한 게 X앱의 크립토가 과연 통합이 될 것이냐. 왜냐면 린다 야카리노 엑스 CEO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또 대단한 게요. 이 X의 코드를 또 까봅니다. 이 새로운 X 버전 앱 안드로이드 버전 코드에서 실제 지갑 주소 그리고 금액 단위, 트랜잭션 전송 함수까지 발견이 됐고요. 이는 엑스머니가 단순한 결제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송금, 보관 시스템까지 준비 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건요, 일론 머스크 X 관계자들은 계속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X 페이먼트 피처를 페이먼트 앱보다는 피어-투-피어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워딩 자체는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피어-투-피어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간의 직접적인 거래잖아요. 이 페이먼트 앱이라고 포지셔닝을 하면 금융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게 돼서 더 이 규제권 안에 드는데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물물거래 형식인 이 피어-투-피어 페이먼트 시스템은 이 규제를 우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제 생각에 이 부분도 되게 재밌었는데, 피지나 벤사나 금융기관과 같은 중간 플레이어들이 기본적인 금융거래에서는 많이 있거든요. 비자나 마스터카드나 저희가 아는 뭐 카드사나 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피어-투-피어 페이먼트 시스템, 사람과 사람 간의 결제 시스템은 이런 중간 플레이어들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즉 혁신적으로 결제 수수료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런 중간자들의 비용도 다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도 했지만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X를 세계 최대의 금융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죠. 그럼 세계 최대의 금융기관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라고, 그리고 어디인가라고 찾아봤습니다. 1위는 소위 많이 들어봤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약 1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1경이 넘겠네요. 그리고 그 밑으로 소위 많이 들어보는 JP 모건 체이스 5천억 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 3천억 달러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X가 세계 최대의 금융기관이 되려면 1조 달러 이상이 돼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조 달러. 정말 1조 달러가 엄청나게 거대해 보이는데요. 가능할까요? 일론 머스크가 줄기차게 이 X를 미국판 위챗으로 만들겠다고 했죠. 그래서 위챗, 텐센트가 보유하고 있는 위챗과 그리고 요새 굉장히 핫했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텐센트는 약 6천억 달러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고요. MAU는 한 14만 명 되고 순이익은 269억 달러나 됩니다. 매출 기준으로는 6배에서 7배, 순이익 기준으로는 22배 정도 됩니다. 일단 X는 사용자 유저 기반으로는 5억 명이나 확보하고 있습니다. 꽤 큰 유저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시가총액은 440억 달러 정도에 해당되고요. 연매출은 25억 달러, 그리고 순이익은 10억에서 12억 달러. 그래서 매출 배수가 17.6배, 순이익 배수가 37배에서 44배 정도입니다. 위챗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실적이 오르지 않는 이상 1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도달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근데요, 서클과 비교를 해보시죠. 서클은 시가총액 530억 달러, 연매출 16억 달러, 순이익 1.57억 달러, 24년 기준이라서 순이익도 X가 훨씬 크고 매출도 X가 큰데 서클은 심지어 유저 베이스도 없습니다. 유저 베이스는 X가 훨씬 크죠. 근데 시가총액 고점 기준 530억 달러 정도 찍었거든요. 최근에 좀 내려오긴 했지만요. 그래서 서클과 비교해보면 X의 포텐셜이 업사이드가 굉장히 좀 높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찌저찌 해서 좀 정말 미국판의 에브리띵 앱으로서의 포지셔닝을 하고 매출 베이스도 키우고 멀티플도 높이 받을 수 있게 되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은요, 제가 좀 정리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좀 창과 방패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패가 뭐냐면요, 이 IT 텍 자이언트들의 무덤이 금융업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애플이 애플카드 도전했다가 실패를 했고요. 골드만삭스가 손들고 떠났죠. 페이스북이 리브라 스테이블코인 노리다가 다들 아시다시피 뭐 풍비박산이 났고요. 구글이 구글페이, 구글 체크아웃으로 제대로 이제 금융 사업을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라이센스 그 금융권 규제 뭐 이슈나 아니면 뭐 사업적인 이슈로 조금 축소를 많이 하는 분위기고요. 근데 기존 사업들의 무덤은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존 레거시 산업들을 철저하게 파괴해오면서 온 사람 그 자체가 일론 머스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 에너지 산업, 로봇 산업, 테슬라가 혁신을 해버렸죠. 파괴를 해버렸죠. 우주 산업, 스페이스X가 파괴를 했죠. 통신 산업, 스타링크가 파괴하고 있죠. 바이오 산업, 뉴럴링크가 파괴하고 있죠. 금융 산업, XAI, 최근에 XAI라는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AI 회사가 X를 인수를 해서 서로 합병을 했거든요. 그래서 XAI가 이 금융산업을 파괴하는 일론 머스크의 도구가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 일론 머스크가 창이고 이 기존 이제 공식이 방패라면 개인적으로 창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